오늘은 10장의 신체활동 지원의 5절 체위변경과 이동에 대해서 73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1번 보실게요. 신체를 움직일 때 뼈대 및 관절의 배열이나 각도 등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은 1. 체위변경, 2. 신체 정렬, 3. 회복자세, 4. 응급처치, 5. 신체적 손상 예방. 몇 번일까요? 예, 신체 정렬이죠. 신체 정렬. 잘못 듣고 신체 정렬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바른 신체 정렬 해가지고 우리가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리고, 그 무릎을 구부리니까 무게중심은 낮아지고 다리를 벌림으로 인해서 지지하는 면적은 넓어진다 그랬죠. 네. 2번 보실게요.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은 1.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2.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3. 대상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멀게 한다. 4.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구부린다. 5. 지지면을 좁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정답은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라 그랬죠.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는 거는 작은 근육이 아니라 큰 근육을 사용하고 대상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멀게 하면 다친다 그랬죠. 그래서 몸은 가까이 한다예요. 무릎은 구부리고죠. 무릎은 구부리고 허리는 편다. 지지하는 면적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요거는 맞죠? 앞에 건 틀리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요거는 맞는 거죠. 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1. 대상자와 자신의 몸을 가능한 멀게 한다. 2. 무게중심은 상체에 둔다. 3. 자신의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대상자를 둔다. 4. 배에 힘을 주고 둔부를 뒤로 뺀 후 상체를 숙인다. 5. 발을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둔다. 정답은 5번이죠. 우리가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는 발을 적당히 벌려야 돼요. 벌려지면 지지면은 넓혀진다 그랬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요. 근데 약간 앞에 놓는 이유는 이 앞에 발이 하는 역할이 있죠.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주기 위해서, 지지해주기 위해서. 1번 보시면 대상자와 자신의 몸을 가능한 한 멀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한다. 가까이. 무게중심은 하체에 둬야 돼요. 하체. 또 3번 자신의 무릎은 구부리라 그랬죠. 구부려서 무게중심은 어디로 가요? 무게중심은 낮춘다. 무게중심은 낮춰요. 그래서 발은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둔다. 앞에 둔 발이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를 해준다 그랬죠. 4번 대상자에 대해 체위 변경과 이동을 하는 목적은 1. 신속한 이동을 할 수 있다. 2.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한다. 3.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 4. 피로를 증가시킨다. 5.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에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한다.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대상자에게는 편안함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해주라 했잖아요. 와상 어르신은. 그런데 가만히 2시간 동안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2시간 아니라 10분만 있어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굳이 체위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베개를 대주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무릎만 세우고 무릎만 흔들어줘도 대상자는 편안해지겠죠. 네. 5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1. 하지 부종 완화, 2. 욕창 예방, 3. 변비 예방, 4. 관절 변형 예방, 5.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신체 안정. 5번이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요렇게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근데 침대 위에서 이동을 할 때 신체 안정도 있지만 보행시 신체 안정. 그래서 최근에는 보행시 신체 안정 대신에 낙상 예방이라고 많이 나온다 그랬죠. 6번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동작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2. 대상자를 돌려 눕힌다. 3. 대상자의 무릎을 세운다. 4.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 침상의 머리 쪽으로 베개를 옮긴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대상자가 침상이 우리가 이런 체위를 뭐라 그래요? 반자위죠. 위에를 올려놓으면 대상자는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끄러졌을 때 몸만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베개도 미끄러져요. 같이. 그래서 이 대상자를 위로 올려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침상을 수평으로 하고 베개를 머리 위쪽으로 올린다예요. 그래서 순서 찾는 문제 나올 때 상체를 내린다,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린다. 이게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나와서 순서를 찾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동돕기 방법은 침대 양쪽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부 밑에 넣어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신호에 맞춰 두 사람이 동시에 옮긴다. 1. 상체 일으키기 2. 일으켜 세우기 3. 침대에 걸터 앉히기 4. 옆으로 돌려 눕히기 5. 침대 위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네, 5번이죠.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그림 문제가 나와요. 대상자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 있겠죠. 반자위로. 그러면 순서 찾는 거는 두 사람이 하는 거는 협조가 안 됐을 때, 한 사람이 하는 거는 협조가 가능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침대 양쪽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체위에서 둘이 마주 서는 거는 침대 위아래쪽으로 이동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뒤에도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것만 나오면 침대 위아래로 이동하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마주 서는데 두 사람의 손의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손은 어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반대쪽 어깨까지 잡아주고 또 한 손은 대퇴 밑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의 손의 위치랑 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손의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문제 나올 때 둘 다 앞으로 나란히 한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손의 위치가 앞으로 나란히 해서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둘의 손의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했으면 반대편 사람도 앞으로 나란히 했잖아요. 그러면 한 손은 둘 다 어깨 밑, 또 한 손은 대퇴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8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예요. 가 침상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서 대상자의 어깨와 둔부 밑을 받쳐 머리 쪽으로 이동시킨다. 나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한다. 라 침대를 수평되게 한다. 정답은 5번. 자, 보시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그랬죠.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요. 침대에 누웠으면 대상자의 무릎을 세우고 그렇죠?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해요. 바닥에 닿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침상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서 왼쪽과 오른쪽에 선다는 건 뭐예요? 이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두 명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대상자의 어깨, 한 손은 어깨, 또 한 손은 둔부 밑을 받쳐서 머리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마지막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를 저는 여기다 이렇게 낙서해요. 선생님들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컴퓨터 시험 볼 때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가 뭐고 뒤에가 뭐냐 이것만 일단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침대 수평이죠. 그러면 라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라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얘를 보다가 그 다음에는 5번을 봐야 되겠다를 알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가만있어 봐. 내가 어디부터 봤지? 이러고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다나 문제를 선생님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찾는 거는 가장 먼저가 뭐냐? 가장 먼저 라번이에요. 일단 하나 체크를 해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한다예요. 그쵸?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나죠? 그러면 앞에 라, 뒤에 나.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요거네. 다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라번부터 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트를 정리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체위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답을 맞출 수 있고 아니면 라를 딱 맞췄는데 라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땡큐죠. 땡큐. 그죠? 예,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하나만 알겠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 틀릴 뻔했는데 맞히는 거죠. 그럴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으로 돌려 눕히기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도 이거는 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옆으로 돌리는 방법이 나중에 심폐소생술의 회복 자세 할 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와요. 자 보시면 옆으로 돌려 눕히기는 가장 먼저 하는 거는요. 대상자를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요 옆으로 돌리기는 순서 찾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설명한다예요. 근데 순서에 설명한다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서 서야 될 위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다. 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자가 어느 쪽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면 대상자의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맞냐 틀리냐 문제 나올 때 요양보호사가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 거는 맞는데 대상자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돌아가는 쪽. 돌아가는 쪽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1번은 요양보호사가 옮기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다. 2번은 대상자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는 쪽으로 돌린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린다예요.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몸의 상태를 만들어준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몸. 그래서 몸은 뭐예요? 대상자의 손의 위치, 발의 위치. 요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지금 머리는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밑에는 손이죠. 손은 가슴이에요. 가슴. 손을 가슴에 올리는데 손을 가슴에 올리는 건 손하고 발은 2가지 방법이에요. 손을 가슴에 올릴 수도 있고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손을 가슴에 올릴 수도 있지만 돌아가는 쪽에 손을 머리 쪽으로 올려요. 머리 쪽으로. 그리고 또 한 손은 가슴에 올리면 되죠. 머리 쪽으로 올리는 이유는 대상자가 돌아 누울 때 본인의 손에 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리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세우죠. 지금 4번은 무릎을 세우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무릎을 세우는 것도 2가지 방법이에요. 다리도. 무릎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 다리가 구부러지질 않아요. 대상자가 마상 상태를 오래 있으면 무릎이 안 구부러지고 그냥 현 상태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뻗은 상태에서는 돌리려고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죠. 이리로 돌릴 거니까 돌아가는 쪽의 반대쪽 발을 돌리고자 하는 쪽 발목 위에 올리는 거예요. 반대쪽 발을. 오른쪽으로 돌아갈 거면 왼쪽 발을 오른쪽 발목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헷갈리면 시험장에 가서 양쪽 칸막이 돼 있어요. 내가 그 앞에서 내 손을 내 맘대로 움직이는데 소리만 안 지르면 되지. 그죠? 내 몸 내가 손만 안 들면 돼요. 손 들면 감독관이 오겠죠. 그러니까 요 가림막 가려져 있는 거기에 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오른쪽 다리에 왼쪽 다리를 발목을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돌아가면 되는 거고, 거꾸로 반대로 하면요, 내 오른쪽 발이 왼발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세우든지 돌아가는 쪽에 반대쪽 발을 돌아가는 쪽 위에 올려놓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순서 찾을 때. 그래서 4번까지 됐어요.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보호사 손을 대상자의 몸에 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세를 만들어 놓고 나서 대상자를 어떻게 손을 댈 건가 이거를 하면 선생님들이 순서가 덜 헷갈려요. 그래서 4번까지 됐고 이제는 대상자의 몸에 손을 대야 돼요. 어디다 대냐면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번이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느 부위를 잡아주냐.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는 하고 물어보면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 아니면 그냥 어깨와 엉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어깨와 엉덩이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준다요. 돌렸죠? 돌린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 그쵸? 다시 원위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엉덩이를 뒤로 빼주고 어깨를 뒤로 빼줘요. 그리고 나서 다리 밑에 베개, 가슴 앞에 베개, 필요하면 등 뒤에도 베개를 대주면 대상자가 이 자세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선생님 보세요. 엉덩이를 뒤로 뺐잖아요. 어디서 뺐어요? 요양보호사의 앞에서 뒤로 뺀 거예요. 그것도 맞냐 틀리냐 나올 때 요양보호사 앞에서 뒤로 뺀다 그러면 아니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문제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에 나와 있는데 풀어보면 꼭 그거를 틀리더라고요. 왜 틀렸냐 그러면 그게 그건지를 몰랐대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 앞에서 뒤로 빼주는 거예요. 뒤로.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문제 보실게요. 침대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려고 할 때 옳은 방법은 1.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에 선다. 2. 엉덩이, 무릎, 머리 순서로 돌린다. 3. 눕히려고 하는 쪽의 손을 아래로 올린다. 4. 돌려 눕히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5.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정답은 5번이죠. 정답은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보실게요. 1번은 조금 아까 그 그림 설명한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라고 그랬죠. 반대쪽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순서는 어떻게 하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머리, 어깨, 엉덩이죠. 어깨, 엉덩이. 예. 무릎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머리가 가장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로 갔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은 어떻게 알았어요? 위로 올린다는데 이거 용어도 또 웃기게 됐죠? 아래로 내린다로 써놓던지 그쵸?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요런 거가 또 함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아래로는 안 보고 눕히려는 쪽에 손을 올린다 그러면 순간에 아이고 요게 답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밑에 옆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등병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그랬는데 밑에를 갖다 옆에다 아니면 앞에다 써놔요. 그러면 이동변기랑 미끄럼 방지 매트만 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냥 아는 문제를 아주 쉬운 거를 그냥 어렵게 틀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올린다만 보면 이제 순간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눕히려는 쪽의 손은 위로 올린다. 위로 올려야지 깔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4번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반대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 했죠. 5번 어깨와 엉덩이. 어깨와 엉덩이는 반대쪽이에요. 대상자의 반대쪽. 나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결국은 왼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옆이라는 거는 요양보호사 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우리가 밀지는 않아요. 요양보호사 쪽으로 당기지 요양보호사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돌리진 않아요. 예. 다음에 10번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 높이까지 침대를 올린다. 2. 요양보호사 반대쪽 침대 난간은 내린다. 3.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로 포갠다. 4. 요양보호사는 둔부와 종아리 밑에 손을 넣어 이동한다. 5. 한꺼번에 이동한다. 정답은 3번 보실게요.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이죠. 왜냐면 대상자가 천정을 쳐다보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반대 위치예요. 그래서 왼쪽이 오른쪽인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 쏠려 있으면 왼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에 쏠려 있으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문제가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왼쪽에 누울게요. 왼쪽에 누웠는데 이 사람을 옮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체 따로 하체 따로예요. 왼쪽 오른쪽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어디 가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가서 서야 돼요? 오른쪽에. 옮기고자 하는 오른쪽에 가서 서요. 그리고 대상자를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옮겨야 돼. 상체 따로 하체 따로도 얘기를 하고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면 위 아래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 주라 그랬잖아요. 요양보호사가 섰으면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손은 가슴, 다리는 굳이 무릎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고 손만 대상자의 가슴에 올리고 그 다음에 몸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만져야 되겠죠. 뭐 만지면 어떡하냐. 선생님들 우리 이거 체위할 때는요. 대상자의 머리 쪽에 있는 손은 거의가 다 어깨예요. 어깨.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맞고 가는 거죠. 어깨. 한 손은 어깨. 그러면 반을 나눴을 때 어디로 가요? 허리죠, 허리. 그래서 어깨와 허리. 그래서 상반신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하반신은 허리하고 대퇴부예요. 대퇴부. 이게 뭐 허리하고 종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퇴부만 당겨오면 이 다리는 알아서 따라와줘요. 그래서 허리와 대퇴부다. 예. 그래서 보실게요. 가슴 높이까지 침대를 올리는 게 아니죠. 또 2번은 이 가슴 높이가 아니라 허리 높이죠, 허리. 예, 그리고 너무 낮으면 선생님들이 케어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허리 높이까지 이게 침대가 위아래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안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는 허리 높이까지 올려주고 2번은 요양보호사의 반대쪽 침대에 난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처치하고자 하는 쪽 요양보호사 쪽에 난간을 내리고 반대쪽은 올린다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난간은 올린다 그러면 맞겠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맞죠, 이거는? 근데 요양보호사는 둔부와 종아리 밑에 손을 넣고 이동한다. 이거는 뭐예요? 하반신을 옮기는 건데 둔부와 종아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대퇴부가 오면 돼요. 5번은 한꺼번에 이동한다.
상반신, 하반신으로 나누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 이제 실습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우리가 올바른 신체 정렬을 배우고 뭔가 여기서 배웠으면 실전에 가서 행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실습을 나가면 원래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간 선생님이 어깨가 삐끗해가지고 침을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실습을 나갔는데 내일은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왜 못 나가겠냐 그랬더니 거기를 갔는데 무게가 100kg 나가는 어르신이래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이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니까 우리 한꺼번에 하죠.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뭐 잡는 거는 뭐 어깨랑 허리하고 대퇴를 잡았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둘이서 하는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동시에 이걸 하면은 그래도 한 번에 하더라도 뭔가 되는데 둘이가 박자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옮기고 이게 옮기려고 그러는데 안 딸려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을 다니는 분인데 이래가지고 이거 옮기다가 어깨가 또 삐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아유 선생님 제가 배우기에는 어깨하고 허리 또 한 명은 허리하고 대퇴부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말을 못해요. 실습 나가가지고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체 정렬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나오고 이러는 거가 선생님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려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1번 보실게요. 11번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상체를 일으키는 방법. 대상자를 지금 옆으로 돌렸잖아요. 앞에서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대상자를 일으켜 앉혀서 침대에 걸터 앉히고 그리고 휠체어나 이동변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대상자한테 항상 설명은 맨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옮길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야 돼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요. 왜 그러냐면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힐 거니까. 왜 그래요? 대상자가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려면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가서 서고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려 눕힌다. 이거는 이제 아직 돌려 눕히기 전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올리고 대상자의 어깨와 엉덩이 잡고 돌려 눕혔어요. 여기까지가 어디로 돌려 눕힌 거예요? 어디로 돌려 눕혔어요?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혔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려 눕힌 다음에 이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대상자 어깨 밑으로 손 들어가라 그랬죠? 어깨 밑으로 가서 반대쪽 여기 등 아니면 뭐 어깨 쪽에 등 요걸 잡아가지고 손바닥을 벌려서 최대한 이 범위를 넓혀야지 받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깨와 여기 등이 있는데 여기 한 손은 여기를 잡아요. 또 한 손은 어딜 잡아야 되겠어요? 넙다리 엉덩이 쪽에 엉덩이 바로 밑에 그 대퇴부를 잡든지 아무튼 넙다리라 그러죠. 엉덩이 밑에 대퇴부를 넙다리. 근데 우리는 넙다리라는 용어는 익숙지가 않고 넓적다리가 익숙하죠. 넓적다리. 쩍만 빼면 돼요. 그래서 이 어깨와 대퇴부를 잡고 대상자하고 박자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짚고 일어서실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후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요 손의 위치 잘 나오고요. 요거 하는 순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보실게요. 11번 침대에서 편마비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키는 방법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린다. 2. 대상자가 마비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발목을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양쪽 다리를 쭉 펴도록 한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린다. 건강한 손은 내리고 있어요. 왜냐면 짚고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불편한 손은 가슴 위에 올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마비된 손을 짚는 게 아니라 건강한 손으로 짚어야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어디 서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쪽에 서야 되는 거죠. 대상대 어디를 지지해요? 어깨와 대퇴부, 어깨와 대퇴부. 양쪽 다리는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이미 무릎을 구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쭉 펴고 하는 게 아니라 구부린 상태에서 한다라는 거죠. 12번 침대에서 편마비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키는 순서는 지금 순서 나왔죠. 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대상자의 등과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일으킨다. 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예. 한번 보세요. 몇 번인지. 정답은 5번이죠. 5번.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건강한 쪽에 가서 선다. 여기에 만약에 설명을 한다가 있으면 설명한다가 1번이에요. 그런데 설명한다가 없으니까 건강한 쪽에 선다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 문제 보실 때 여기를 가나다라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이 앞에가 뭔지를 봐야 돼요. 아유, 가가 제일 앞이네 그러고 봤더니 다 가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시간이 지금 없어 죽겠는데 키껏 봤더니 다 가를 써놨어요. 그래서 앞에랑 뒤가 같은가를 보면 그 다음번에는 일단 좀 안심이 돼요. 내가 앞뒤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다 달라요. 그쵸? 아유, 그러면 속이 상하겠죠. 이제 봐야 되네 이러고. 근데 봤더니 건강한 쪽에 선다.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가죠. 아, 근데 3개씩이나 돼. 그죠? 2개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3개씩이나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을 봐야죠. 마지막. 이게 이렇게 많으면 속상해요. 그러면 얼른 또 뒤를 봐야 돼요. 뒤에 마지막이 뭔지를.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일어설 수 있게 해야 된다잖아요. 라예요. 라가 3개인데 여기는 아니니까 다행이죠. 드디어 2개 됐어요. 2개. 그쵸? 라. 그러면 뭐예요? 나하고 다가 남았어요. 그쵸? 이미 가는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2번은 이제 끝났고 3번은 아예 해당도 안 됐고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아니면 5번. 그쵸? 그러면 나하고 다 중에서 누가 먼저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대상자의 등과 어깨 또 엉덩이와 넙다리를 지져서 일으켜 앉히는 게 먼저예요.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리는 게 먼저예요. 손을 올려야죠. 그러니까 다가 먼저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조금 안심이 돼요. 네. 다음에 13번. 침대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상체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1번 양팔을 잡고 당겨 앉힌다. 2번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번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번 등과 어깨 및 엉덩이를 지지하여 앉힌다. 5번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등과 어깨 그리고 여기 대퇴부 엉덩이를 지지해서 앉혀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번 하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상체 일으키는 순서예요. 가번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한다. 나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둔다. 다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에 여기는 뭐예요? 대상자를 향해서 가까이 선다 나왔죠? 그쵸? 라번이 나왔어요. 그런데 뒤가 틀려요. 그러면 나하고 다 중에 누가 먼저인가를 보면 되겠죠?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준다. 아니면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굽혀질 수 있도록 해준다.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나하고 다 중에. 예. 나가 먼저죠. 다보다는. 그러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양보사는 대상자를 향해 가까이 선다. 양쪽 무릎을 굽혀주거나 편안하게 놓아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를 지지를 해주며 일어나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15번 침대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를 이동하기 위해 침대에 걸터 앉히는 순서예요. 가, 목 밑과 다리를 지지한다. 나, 돌려눕히는 방법에 따라 돌려눕힌다. 다, 요양보호사는 앉히고자 하는 쪽으로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라, 어깨 쪽 팔에 힘을 주어 일으켜 앉힌다. 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여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것, 대상자를 향하여 선다.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것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쵸?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종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 만약에 설명한다가 있으면 그게 먼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향하여 서고 돌려눕히는 방법에 따라서 돌려눕혀요. 그리고 목 밑과 다리를 지지해서 어깨 쪽 팔에 힘을 줘 일으켜 앉힌다. 요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또 라가 두 개라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이 앉힌다잖아요. 그쵸? 예, 요거를 보시면 돼요. 돌려 눕히는 요 옆으로 돌려 눕히고 어깨와 대퇴를 잡고 일으켜 앉혀요. 이렇게 앉아서 다리만 당기면 걸터 앉힌다가 됐어요. 걸터 앉히고 나서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당겨서 두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무리죠. 16번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여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 어느 부위를 지지하는가? 1. 마비된 쪽 무릎 뒤쪽 2. 마비된 쪽 무릎 앞쪽 3. 건강한 쪽 무릎 뒤쪽 4. 건강한 쪽 무릎 앞쪽 5. 양쪽 무릎 앞쪽 몇 번이에요? 예, 마비된 쪽 무릎 앞이죠. 이거는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요거 시험 문제에 그림 해놓고 손의 위치,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 무릎의 위치, 대상자의 어느 쪽을 눌러줬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조할 때는 일단은 대상자의 발을 침대 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야지 일으켜 세울 때 잘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의 위치는 그림 문제 나올 때 대상자의 팔 바깥으로 잡은 그림도 있어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를 잡아요? 허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요게 그냥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나오면 어느 쪽 무릎을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나오면 무릎이 꼭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무릎에 닿아 있는 그림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발은 벌렸는지 무릎을 구부렸는지 허리는 폈는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해 준다. 이게 답이죠. 17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디를 지지해야 하는가? 1.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 2. 건강한 쪽 대퇴부와 같은 쪽 허리 3. 건강한 쪽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 4. 마비된 대퇴부와 같은 쪽 허리 5. 마비된 쪽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 어깨 몇 번이에요? 옆에서 보조할 때예요. 옆에서 보조할 때는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자, 보세요. 옆에서 보조할 때는 선생님들 보시면 요양보호사의 발의 위치,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요거를 봐야 되는데 옆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가서 선다. 그쵸? 서는 거가 뭐 건강한 쪽에 가서 선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불편한 쪽에 가서 서고 불편한 앞에서 보조할 때는 무릎을 받쳐주지만 옆에서 보조할 때는 무릎을 못 받쳐줘요. 그래서
대상자의 발 뒤꿈치에 요양보호사의 발로 받쳐주고 또 요양보호사의 한 손은 대상자의 불편한 쪽 대퇴부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은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허리긴 허리인데 반대쪽 허리예요. 왜? 요양보호사 쪽에 허리를 당기다가는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안 잡혀서 그래서 반대쪽 허리를 잡아서 손의 위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대상자는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날 거고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무릎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서겠죠. 근데 완전히 일어서는 게 아니라 엉거주춤 일어나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대퇴부에 있던 손을 어디로 가요? 가슴으로 가요. 가슴에 손을 대서 균형을 잡을 때까지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된 쪽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순서가 잘 나와요, 선생님들. 순서, 찾는 순서. 이렇게 해서 어디를 지지를 해줘야 되냐. 또 이 대퇴부에 있던 손은 어디를 또 지지를 해줘야 되냐. 이런 문제 나오고요. 또 이거를 하는 일으켜 세우는 순서가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8번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대상자의 관절 강직이나 변형을 예방하려는 목적은 1. 등 마사지 2. 체위 변경 3. 억제대 적용 4. 공기 침뇨 사용 5. 탄력 스타킹 착용. 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몇 번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예, 먼저 대답을 해버리면 읽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눈이 빠른 사람들은 입도 빨라요. 그래서 먼저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읽다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 못 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맥이 빠진다. 자, 그래서 어쨌든 관절 강직이나 변형을 예방하는 거는 체위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를 오랫동안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제한이 되다가 이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체위 변경을 하게 되면 무릎도 펴주고 팔도 올리고 옆으로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움직이기 싫어도 선생님들이 팔다리를 움직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예방한다라는 거예요. 19번 침대에서 체위 변경을 해야 하는 목적은 1. 호흡 기능 감소 2. 관절의 움직임 제한 3. 부종과 혈전 예방 4. 혈액순환 저하 5. 허리와 다리의 통증 증가. 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대상자는 어느 분이에요? 와상 어르신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부어요. 그리고 혈관에 혈전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천천히 가요. 그러면 이 혈액 안에 있는 찌꺼기가 자기들끼리 붙어요. 그러다가 혈관이 좁아진 데 가서 어떻게 돼? 딱 걸려요. 이게 뇌에 가서 걸리면 뇌경색, 심장에 있는 혈관에 가서 걸리면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세를 변경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으면 혈압도 살짝 떨어지고 그런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 뛰겠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종도 예방하고 혈전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기능도 원활해져서 폐의 확장이 촉진이 된다. 또 고정된 자세로 인한 불편감도 감소시켜준다 그랬죠. 20번 침대에서 체위 변경 시 주의할 사항은 1. 체위 변경을 할 때 관절 윗부분을 지지해야 한다. 2. 들어간 부분을 베개로 지지해주면 안 된다. 3. 다리 사이를 수건으로 지지해주면 편안하다. 4. 고정된 자세는 피부 괴사를 방지한다. 5.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 체위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네, 3번이죠.
다리 사이를 수건으로 지지해주면 편안하다. 아니 수건 아니면 베개죠. 베개. 수건 아니면 베개로 지지해주면 편하다. 1번은 체위 변경을 할 때는 관절의 윗부분이 아니라 밑에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대상자 이해할 때 선생님들 그 팔 그림 기억나시나요? 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어디를 지지해 주냐? 관절의 밑에 부분. 여기 여기 팔뚝에 여기 손의 위치, 선생님들 손의 위치가 위에서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잡으면 억압하는 느낌. 그리고 손가락으로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손바닥으로 해서 관절의 밑에 부분을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위에서 잡으면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팔의 무게가. 그러니까 꽉 잡게 돼요. 그러니까 억압하는 느낌이 있고 또 손가락으로 잡지 말라 그래요. 왜요? 손가락으로 잡으면 놓칠까봐 더 세게 잡아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관절의 밑에 부분을 지지를 해줘야 되고 들어간 부분은 베개로 지지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정된 자세가 오히려 피부 괴사. 피부 괴사는 뭐예요? 욕창이 잘 생긴다는 얘기예요. 방지가 아니라 욕창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잘 생기게. 5번은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는 체위 변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따로 나온 거가 맞냐 안 맞냐 나올 때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는 더 자주 변경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맞는 답으로 나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21번 체위 변경 자세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엎드린 자세, 식사 시나 위관 영양할 때 2. 앙화위,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3. 반자위,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4. 복위,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5. 바르게 누운 자세,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예, 정답은 4번이죠. 복위는 뭐예요?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 그래서 배가 바닥으로 가는 거. 배 복자. 그래서 엎드리면 등이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등에 상처가 있거나 할 때는 깔려서 똑바로 앙화위로 누워있으면 눌려서 상처가 다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등 근육을 쉬게 할 때 이때 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은 뭐예요? 반자위. 식사 시나 위관 영양. 또 뭐 있어요? 반자위는 숨이 찰 때, 또 세수할 때, 이럴 때 반자위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숨 차거나 얼굴 씻을 때 반자위,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앙화위,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할 때는 관장을 할 때는 요거는 측이죠. 측. 그래서 옆으로 돌린 자세. 요 측이 배울 때 거기 밑에 옆으로 돌려눕기 방법이랑 같다 그랬어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눕으면 엉덩이 쪽에 항문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장할 때 그 자세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22번 편안함을 위하여 무릎과 발목 밑에 동그랗게 마른 수건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주면 좋은 자세는 무릎과 발목이라 했어요. 1. 복위, 2. 우측위, 3. 좌측위, 4. 앙화위, 5. 반자위. 정답은 뭐예요? 예, 4번 그러지 말고 앙화위. 왜냐면 이 용어 자체가 입에서 익숙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4번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앙화위라는 거는 천정을 쳐다보는 자세, 휴식을 취하는 자세. 그래서 똑바로 눕혔을 때 머리 쪽은 그대로 베개를 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머리 빼고 나머지 부위에 어디를 받쳐주냐. 그러면 똑바로 누웠을 때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죠. 무릎 밑에가 좀 파여져 있고 발목 밑에가 파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림 문제 이게 앙화위 이렇게도 나오지만 앙화위일 때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해가지고 그림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받쳐주는 건 좋은데 너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요. 무릎이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베개를 받쳐줬으니까. 요 상태로 굽어서 굳어져 버려요. 구부린 상태로 굳어버려요. 그게 뭐다?
무릎 관절의 굽힘, 구부렸잖아요. 구축, 굳어버려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무릎 관절의 굽힘, 구축을 발생할 수 있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림 문제 찾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뭐가 안 좋냐. 이 답은 무릎 관절의 굽힘, 구축을 발생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셔요. 23번 와상은 누워있는 대상자라고 했어요. 와상 대상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올바른 체위는 1. 보기, 2. 우측이, 3. 좌측이, 4. 앙화위, 5. 반자위. 예, 정답은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정답은 반자위예요. 이거 반자위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올리는 거 자세 했잖아요.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 다리 쪽을 좀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몸이 굳어진 대상자들은 요거 다리를 좀 올려주려고 했는데 상체부터 올리면요. 이미 올리면서 미끄러져요. 그래서 실전에서 좀 대상자가 좀 구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하체를 먼저 올려놓고 살짝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체를 올리면 미끄러지질 않아요. 기껏 좀 편안한 자세를 해주려다가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요? 미끄러지면 다시 또 위로 올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리 쪽을 먼저 올리고 상체를 올리면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싹 들어갔잖아요. 조금. 그죠? 그래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반자위일 때 요거는 A자죠. A자. 양쪽에 이렇게 양쪽에 베개를 이렇게 딱 받치고 있으면요. 엄청 편해요. TV 볼 때 한번 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도 편하겠죠. 24번.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에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취하는 자세예요. 1. 바로 누운 자세, 2. 반앉은 자세, 3. 앉은 자세, 4. 옆으로 누운 자세, 5. 엎드린 자세. 등 근육을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예, 기다리세요. 정답은 엎드린 자세죠. 엎드린 자세를 우리가 복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엎드렸을 때는 고개가 문제, 코가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2개를 말아서 마사지 하러 가는데 한의원 가면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 있잖아요. 침대에. 그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수건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해주든지 어쨌든 숨구멍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이 배하고 발목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자세를 머리는 수건으로 받쳐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 데는 어디예요? 배죠. 배하고 발목. 우리가 이렇게 엎드리면요. 그러니까 좀 살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덜한데 마른 사람들은요. 골반이 베겨서 살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것도 침대는 좀 덜한데 맨바닥에 이렇게 누우라 그러면 딱 닿는 부위가 골반이에요. 양쪽. 아파요. 그래서 베개를 배에다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발목이죠. 요것도 잘 나온 데랬어요. 배하고 발목. 그래서 요 자세 찾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25번 엎드린 자세에서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작은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는 1번 복부와 무릎 및 2. 아랫배와 발목 및 3. 무릎과 발목 및 4. 가슴과 복부 5. 가슴과 발목 및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예, 2번 아랫배와 발목이죠. 지금 계속 그림 봤잖아요. 아랫배와 발목 및 이거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다라고 했죠. 26번 금방 또 문제 나왔죠.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바른 것은 어디예요? 2번인데 어디를 받쳐야 돼요? 아랫배와 발목이죠. 아랫배와 발목, 아랫배와 발목. 요 그림이 좀 현찮아서 예, 아랫배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아랫배와 발목. 이렇게 해서 받쳐주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한다가 아니라 허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아니면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도 나오고 그냥 한꺼번에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배하고 발목에다 베개를 대주면 아주 그냥 착 깔아져요. 편안해요. 근데 이걸 안 대주면 골반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리가 긴장되겠죠. 다리도 긴장이 되고, 그래서 요거를 대주면 편안해서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27번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체위는 1. 보기, 2. 우측이, 3. 좌측이, 4. 앙화위, 5. 반자위. 정답은 1번이죠. 그림 실컷 보세요. 눈에 머릿속에 콱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이다. 28번 엎드린 자세예요. 보기. 엎드린 자세를 취할 때 발목 밑에 베개를 받쳐주는 이유는 1. 허리의 긴장을 완화하려고, 2.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3.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4. 편안함을 위하여, 5. 숨이 차지 않게 하려고. 정답은 1번이죠. 예.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거 앞에서 얘기해줘가지고 답을 알려줘 버렸네. 그죠? 예. 29번 옆으로 누운 자세 측이에요. 이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의 근육을 쉬게 해줄 때 취한다. 2. 편안함을 위하여 무릎과 발목 밑에 타월이나 작은 베개를 받쳐준다. 3. 발목 밑에 베개를 받쳐 넙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완화해준다. 4.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자세는 더욱 편안해진다. 5. 다리 쪽을 올려주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 옆으로 누운 자세예요. 측이. 그쵸? 우리가 이렇게 돌려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엉덩이 뒤로 빼주고 어깨를 뒤로 빼줬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훨씬 더 편해요. 우리 TV 볼 때 옆으로 눕잖아요. 그럼 조금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막 뒤로 빼잖아요. 그러면 좀 편해요. 그러다가 그 앞에다 베개 하나 껴안고 보면 훨씬 편하죠. 근데 이렇게 남편이 옆에 누워있으면 다리도 올리고 팔도 올리고 그러면 편해요, 안 편해요? 대답을 하네요.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편해요 그러신 분은 아직 좀 애정이 좀 남아있는 거고, 예.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엉덩이를 뒤로 많이 이동시켜주면 자세는 더욱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등에 상처가 있고 등에 근육을 쉬게 해주는 체위는 뭐예요? 보기죠. 보기. 엎드린 자세. 예. 다리 쪽을 올려주면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해요. 반자위죠. 반자위. 30번 반앉은 자세에서 욕창 발생이 생기기 쉬운 부위예요. 1. 무릎, 2. 청골 부위, 3. 생식기, 4. 발가락, 5. 턱. 몇 번이에요? 청골 부위죠. 이게 반자위에 앉은 자세. 청골은 꼬리뼈예요. 꼬리뼈. 꼬리가 진화를 해가지고 꼬리가 없어져서 그렇지. 옛날에 꼬리가 있던 자리래요. 꼬리뼈. 청골 부위에 욕창이 잘 생겨요.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청골 부위가 잘 생겨요. 그래서 이 닿는 부분, 그러니까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어쨌든 닿는 부위예요. 닿는 부위. 그런데 닿는 부위 중에서 살이 좀 적은데, 그래서 좀 마른 사람들이 욕창이 잘 생겨요. 욕창 안 생기겠죠? 그죠? 마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안 말라가지고 욕창이 덜 생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반자위를 할 때는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뒤꿈치, 청골 부위, 요 부위가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휠체어에 앉은 자세가 결국은 이렇게 앉는 자세잖아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는 1시간에서 2시간 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3시간 이상 앉혀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앉혀있으면 꼬리뼈가 안 눌릴 것 같은데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오랫동안 앉혀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휠체어에. 31번 대상자를 이동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목적은 1. 이동을 통해 생활 범위가 축소된다. 2. 근골격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3. 인지 및 신체 기능을 저해한다. 4. 자립심 회복을 저해한다. 5. 혈액순환을 촉진해준다. 정답은 2번이죠.
이동을 통해서 생활 범위가 축소가 아니라 옮겨가잖아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내려와가지고 거실도 가고 산책도 가고 그러면 생활 범위가 확대가 되겠죠. 예, 근골격계 기능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립심도 회복할 수 있고 왜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내려오면 한쪽 다리에 힘을 주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요. 편마비가 있어도 혼자 내려와요. 예, 혼자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화장실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체 기능도 유지하고 인지는 뭐예요? 아, 이렇게 내려올 때 건강한 쪽에 다리에 힘을 주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인지 기능 좋아지고 신체 기능 좋아지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자립심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꾸자꾸 설명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해준다고 전적인 도움 주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라 그랬죠. 32번 대상자를 이동시킨 후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발받침대를 올린다. 다. 팔걸이를 접는다. 라. 시트를 잡고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휠체어는 접든지 펴든지 잠금장치가 1번이에요. 잠금장치. 바퀴 달린 거는요. 바퀴 달린 것들은 잠금장치가 1번이에요. 그리고 잠갔는데 이 시트를 접어야 되니까 발받침이 안 올린 상태에서는 접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발받침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시트를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팔걸이를 눌러서 접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휠체어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불편하지 않도록 몸집보다 큰 것이 좋다. 2.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아야 운전하기 편하다. 3. 움직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를 풀어준다. 4. 하반신 마비 시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5. 팔걸이, 받침대 등이 없는 것이 좋다.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정답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성격 급하시네요. 천천히 봐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 80문제 1시간 반이잖아요. 1시간도 안 돼서 풀어요. 근데 성격 급한 사람은요. 30분이면 풀어요. 그리고 30분 동안은 몸살 나요. 왜? 1시간이 지나야 시험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천천히 풀고 그렇다고 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고문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30분. 우리가 이 컴퓨터 시험 보면서 답안지를 옮겨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또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봐야 돼요. 저 아까 말씀드렸죠. 이등병기 밑에 이거를 옆에를 보지도 않고 틀리는 게 빨리 푸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눈 빠른 선생님. 자, 보실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하반신 마비 때, 하반신 마비이든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든, 뭐, 굳이 뭐 휠체어 타는 사람이 꼭 하반신 마비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하반신 마비는 더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지 욕창이 잘 안 생긴다. 어느 부위요? 청골, 엉덩이 이런 부위에 잘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가 너무 커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또 너무 타이트해요. 그럼 쪽 조여가지고 또 힘들고 타이어의 공기압은 어때야 돼요? 적정해야 되죠. 적정 공기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적정 공기압이 어느 정도예요? 엄지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몇 센치? 0. 몇 센치? 5cm요? 5cm 무슨 수로 눌러요? 5cm는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하는 센치예요. 0.5cm도 누르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기압이 높으면 어땠다 그랬어요? 공기압이 높으면 진동이 흡수가 안 돼요. 진동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통통 튀기는 느낌. 아주 편안하지가 않아요.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정해야 된다.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이 빠지면 잠금 장치가 안 돼요. 또 잘 굴러가지도 않아요. 바람 빠져가지고. 그래서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예요. 5cm 큰일 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는 잠가둬야 되겠죠. 휠체어 타는 사람은 한쪽이 불편하거나 또 정신이 조금 인지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팔걸이, 발받침 있어야 돼요. 없으면 큰일 나죠. 네. 34번 휠체어를 펴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팔걸이를 펼친다. 나 시트를 눌러서 편다. 다 잠금장치를 잠근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잠금장치가 무조건 1번인데 다는 몇 개예요? 한 개죠. 예. 그래서 잠금장치 잠그고 잠금장치를 일단 잠근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팔걸이 좀 벌려줘야 되겠죠. 벌려야 누를 거 아니에요. 시트를. 그래서 팔걸이 벌리고 시트를 누른다. 이렇게 3번. 35번 이제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오르막길 지그재그 2. 문턱 뒷바퀴 들고 3. 오르막길 뒤로 4. 울퉁불퉁 뒷바퀴 들고 5. 내리막길 앞바퀴 들고 정답은 1번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은 이게 경사가 좀 얕은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경사가 좀 있거나 대상자의 무게가 좀 나가거나 하면은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 경사가 낮아서 일자라고 이건 안 나와요. 무조건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지그재그. 근데 올라가는 거 앞으로 보면서 지그재그. 내려오는 거는 뒤로 앞으로 내려오면 큰일 나요. 꼬꾸라져요. 큰일 나요.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앞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이유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덕에서 내려올 때는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를 좀 힐끔힐끔 봐야죠.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어쩐지. 그래서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지그재그예요. 문턱은 앞바퀴 들고 요거는 지그재그. 울퉁불퉁은 앞바퀴 들고. 문턱이나 울퉁불퉁은 앞바퀴 들고예요. 36번 대상자를 휠체어로 태우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뒤로 들어가고 뒤로 나온다. 2.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3. 앞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온다. 4. 앞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5. 지그재그로 들어가고 나온다. 정답은 예,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문제 요거 나올 때는 그림 똑같이 나오면 둘 다 정면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들어가는 거는 따로따로 나오면 요양보호사의 고개가 뒤로 돌아갔겠죠. 뒤를 살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상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래서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예요. 아유 이거 잘못 체크됐어요. 아유. 2번. 2번이 답이에요.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온다. 37번. 경사가 급하고 넓은 오르막길에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1.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2. 앞바퀴 들고 올라간다. 3. 뒷바퀴 들고 올라간다. 4. 잠금장치를 잠그고 올라간다. 5.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올라간다. 정답은 예, 지그재그죠. 지그재그. 3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문턱을 오를 때 올바른 방법이에요. 1. 지그재그로 올라간다. 2. 뒤에서 휠체어를 지탱하면서 오른다. 3.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로 이동한다. 4.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이동한다. 5. 휠체어를 앞쪽으로 기울이고 뒷바퀴를 들어 이동한다. 정답은 예, 4번. 앞바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뒷바퀴를 일단 내려놓고 뒷바퀴가 내려야지 앞바퀴를 들죠. 뒷바퀴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앞바퀴를 들고 천천히 내려놓는다예요. 또 올라갈 때 앞바퀴 들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뒤로 돌아서 뒷바퀴 내려오고 앞바퀴 들어서 내려오면 돼요. 39번 턱이 있는 곳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 한쪽 바퀴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뒤로 돌려 뒷바퀴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간다. 정답은
예, 5번이죠. 뒤로 돌아서 뒷바퀴 먼저 들어서 내리고 여기 뒤를 밟아서 앞바퀴 들어서 내려오면 되겠죠. 40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똑바로 내려가면요. 이 언덕 속도 때문에 놓쳐요. 41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 문턱 오를 때, 도로턱 오를 때, 2. 언덕 내려올 때, 언덕 오를 때, 3. 울퉁불퉁한 길, 언덕 오를 때, 4. 도로턱 오를 때, 언덕 오를 때, 5. 언덕 오를 때, 승강기 탈 때. 정답은 예, 언덕 내려올 때, 언덕 올라갈 때. 언덕을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근데 내려올 때는 뒤로 돌아서 뒤를 보면서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42번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는 1. 언덕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2. 문턱 오르기, 언덕 오르기, 3. 문턱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4. 문턱 내려올 때 언덕 오르기, 5. 문턱 내려올 때 언덕 내려올 때. 정답은 자 보실게요. 앞바퀴 뒤로 이동하는 거는 두 개죠. 그쵸? 문턱을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정면으로 들어가지만 내려올 때는 뒤로 돌아서 뒷바퀴 내려오고 앞바퀴 내려온다 그랬어요. 언덕에서 내려올 때는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 그죠? 그래서 문턱이랑 언덕 내려올 때. 43번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 갈 때, 2. 경사로 올라갈 때, 내리막길 갈 때, 3. 엘리베이터 탈 때, 문턱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 갈 때, 문턱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예, 울퉁불퉁한 길 갈 때랑 문턱 오를 때는 앞바퀴를 들고 올라가라 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진동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진동, 울퉁불퉁한 길에 티코가 가는 게 진동이 많겠어요? 버스가 가는 게 먼저 이게 진동이 많겠어요? 쬐끄만 거. 그래서 쬐끄만 바퀴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44번 바닥이 울퉁불퉁한 길을 휠체어로 이동한 시 옳은 방법은 1. 지그재그 가기, 2.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3. 뒷바퀴 들고 앞바퀴를 이용하여 가기, 4.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 5.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이동. 정답은 예, 4번이죠. 앞바퀴 들고 가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진동을 덜이에요, 덜. 시험에 선생님, 진동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있어요. 덜하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이때도 또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글씨는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장인의 땀으로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읽고 가셔야 돼요. 진동을 덜인데, 덜하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45번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할 때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 이동하는 이유는 1. 앞바퀴의 압력을 줄이기 위하여 2. 앞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3. 휠체어를 자유롭게 다루기 위하여 4. 대상자가 진동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5. 대상자의 무게중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은 네, 4번이죠.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박혔어요. 진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덜. 자, 46번. 휠체어로 승강기 타고 내리는 방법이에요. 탈 때, 내릴 때 시선을 잘 보셔야 돼요. 정답은 1번이죠.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는 탈 때는 괜찮아요. 뒷바퀴 먼저 들어가니까. 근데 내릴 때는 바퀴가 약간 가로로 돼 있으면 앞바퀴가
나오다가 요 엘리베이터 홈에 앞바퀴가 빠져요. 그래서 그 앞바퀴가 빠지지 않게 주의해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게 있고 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휠체어로 내려오는 거는 요 그림이 잘 나와요. 그림.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휠체어는 어떻게 해요? 대상자가 있는 쪽으로 가져가요. 그쵸?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순서는 잠금장치. 잠가야죠. 휠체어를 갖다 놓는 게 먼저고 대상자 가까이로. 예. 그리고 잠금장치를 잠가요. 다음에 발받침을 젖힌다. 그러면 일단 휠체어 준비는 끝났죠. 그 다음에는 대상자 준비를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 어깨와 허리를 잡아요. 반대쪽 허리. 왜냐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보조할 때도 일어났죠. 여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의 오른손은 허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손의 위치 물어보면 한 손은 무조건 어깨라 그랬죠. 모르면 어깨. 그러면 나머지 손은 일으키는 거는 허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무릎이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앉아 있을 때는 대상자의 손은 요 휠체어 시트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들어요. 이때 요양보호사의 자세에 올라갔어요. 대상자의 자세도 올라갔어요. 그때 손의 위치가 팔걸이로 바뀌는 거예요. 팔걸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손은 그대로 있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무릎을 세워요. 이렇게 그러면서 손으로 잡고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서 돌아서 앉는 거죠. 그런데 요 손의 위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요양보호사의 손의 위치 어깨와 허리, 대상자는 건강한 손, 건강한 다리예요. 근데 요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놓고 한 손은 건강한 손, 불편한 다리, 또 뭐 불편한 손, 건강한 다리 이렇게 해서 짬뽕으로 해놔가지고 손의 위치 그래서 요 자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태울 때는. 예. 자, 47번 보실게요. 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고 앉게 한다.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놓는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에 네, 어깨가 아니라 허리. 예. 허리, 어깨와 허리죠. 일어나는 거니까. 그쵸? 휠체어를 갖다 놓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뭐예요? 잠금장치죠. 발판 올리고, 그 다음에 잡는 거. 어디랑 어디를 잡으랬어요? 어깨와 허리예요. 어깨와 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휠체어의 팔걸이 붙잡고 앉게 한다. 앉게 한다. 그 다음에 48번.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 선생님들 순서가 잘 나와요. 시험에. 올라가는 거, 타는 거는 자세가 시험에 잘 나오고 내려가는 거는 내려가는 순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자, 이 대상자가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럼 휠체어가 정지가 됐죠.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잠금장치죠. 1번 잠금장치, 2번은 발판을 올려야죠. 발판. 그래야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발판을 올리고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예요. 이게 휠체어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판을 올려서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이제 몸 상태 끝났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대상자의 손이 먼저 짚으면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어깨와 몸통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쏠리지 않게 어깨 잡고 몸통을 딱 잡아줘요. 그러면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었을 때 어때요? 안 꼬꾸라 말이 꼬이네. 꼬꾸라지지가 않게 꼬꾸라지가 꼬꾸라지지 꼬꾸라라니까 이렇게 돼. 꼬꾸라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는 몸통이랑 어깨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손을 짚고 건강한 다리 축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순서를 외우려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휠체어가 도착을 하면 잠금장치를 잠그고
내려갈 거니까 발이 발판에 있으면 안 되니까 발판을 올려서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나를 어깨하고 몸통을 잡아주면 자신감 있게 건강한 손을 짚고 내려앉는다. 됐죠? 예. 자, 보실게요. 내려가요. 그래서 48번.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대상자를 옮기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마비 측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준다. 나. 휠체어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다. 바닥으로 이동하는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내려앉는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 나왔어요. 드디어. 그쵸? 설명 나왔으니까 다가 1번인데 다는 두 개다. 그런데 보니까 뒤가 똑같아요.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순서가 뭐가 먼저는 보면 되겠죠. 몸통,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주는 게 먼저예요. 발받침대를 올리는 게 먼저예요. 발받침대를 올려놓고 발을 내려놔야지 요양보호사가 어깨와 몸통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요거는 좀 쉬웠죠? 예. 가나다라 나오면 머리가 지진 난다 그랬잖아요. 지진도 나고 하얗게 되고 그죠? 예. 49번 침대에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예요. 가. 건강한 다리를 축으로 휠체어 쪽으로 몸을 돌려 앉힌다. 나. 건강한 손으로 침대 바닥을 지지하도록 한다. 다. 이동할 쪽에 침대 난간을 내린다. 라.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팔을 잡아 배 위에 모아주고 무릎을 세우게 한다. 한번 보세요. 가나다라 순서. 자, 몇 번이에요? 네, 4번에 일단은 난간을 내려야 되겠죠. 그쵸? 난간을 내리는데 다예요. 다. 그런데 다에서 마지막은 돌려 앉힌다예요. 그런데 뒤에가 똑같아요. 그럼 나하고 라만 보겠죠. 나하고 라. 건강한 손으로 침대 바닥을 지지하는 게 먼저예요. 마비된 팔을 잡아 배에 모아주고 무릎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못 만드는 게 먼저죠. 만들고 나서 행동에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에요. 50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와 침대와 휠체어의 각도예요.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45도 놓는다. 2.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90도 놓는다. 3. 대상자의 마비된 쪽으로 40도 놓는다. 4. 대상자의 마비된 쪽으로 90도 놓는다. 5.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침대와 나란하게 놓는다. 정답은 예, 건강한 쪽으로 45도예요. 우리가 지금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요. 여기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내려오면 대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이 불편하면 휠체어는 오른쪽. 그런데 거꾸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다시 가요. 그러면 휠체어는 이쪽에 와야죠. 왜? 건강한 쪽에 침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각도는 45도. 30에서 45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도를 이렇게 놓는데 대상자가 협조가 안 되면 평행하게 붙여야 돼요. 협조가 안 되면. 협조가 되면 30에서 45도예요. 자, 51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때 침대와 휠체어의 각도 및 휠체어를 두는 대상자의 방향은 1. 45도 불편한 쪽, 2. 45도 건강한 쪽, 3. 45도 머리 쪽, 4. 90도 불편한 쪽, 5. 90도 건강한 쪽. 몇 번이에요? 예, 45도이고 건강한 쪽에 옮겨갈 물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휠체어 놓는 위치는 몇 번일까요? 1번이죠. 네, 선생님들 요거 그림 잘 보시면요. 마비가 있는 쪽은 이렇게 접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얘는 오른쪽을 접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마비 요 그림 나올 때도 문제는 왼쪽이라고 그러고 팔은 오른쪽을 접고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게 반대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돼요? 틀리겠죠? 그래서 팔 어디를 잘 접고 있는지 그것도 아주 유심하게 살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에 침대가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죠. 53번. 두 사람이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한다. 2. 침상과 평행해지도록 휠체어를 붙여놓는다. 3. 키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선다. 4.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 5. 뒤쪽에 있는 사람은 머리를 잡고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는다. 네.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요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고 키가 크고 힘센 사람. 왜 키 크고 힘센 사람이 뒤에서요? 여기 선생님 휠체어 보이시죠? 휠체어 팔걸이 여기를 엉덩이가 넘어가야지 이 침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커야지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엉덩이만 팔걸이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번에는 옮기기가 쉽겠죠. 근데 우리가 침대랑 휠체어 각도 30에서 45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두 명이 똑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주면 안 돼요. 평행으로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번하고 4번은 바뀌었죠. 키가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이 대상자의 다리 바깥쪽에 서야 되고 키 크고 힘센 사람은 대상자의 뒤쪽에 서 있는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5번. 뒤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잡는다?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팔을 잡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의 손의 위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고 다리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다리를 쭉 펴게 해서 대퇴부와 종아리를 잡는 거예요. 대퇴와 종아리를 잡으면 그대로 다리가 쭉 펴서 가겠죠. 그래서 이 머리 쪽에 있는 사람의 손의 위치,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의 손의 위치 해가지고 짝짓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요. 54번. 좌측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좌측 편마비예요. 좌측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휠체어 위치는 좌측 편마비 하면 왼쪽 손 접으라고 그랬어요. 왼쪽 손. 읽다 보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자 1. 이동변기를 우측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음. 이 이동변기를 좌측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음. 3. 이동변기를 휠체어 정면 앞에 놓음. 4. 이동변기를 우측 90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음. 5. 이동변기를 좌측 90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음. 몇 번일까요? 네, 우측이죠, 우측. 자, 휠체어예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왼쪽이 마비죠. 왜요? 오른쪽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팔걸이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쪽을 잡으면 내 팔에 걸려서 앉을 수가 없어요. 내 팔에 걸려서 이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먼 쪽을 잡아야지 나를 돌려줬을 때 엉덩이가 휠체어 쉽게 앉을 수 있게. 그래서 이동변기를 우측, 오른쪽에 있죠. 즉 오른쪽, 그리고 각도는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휠체어에 발받침대를 세운다. 2. 휠체어에 잠금장치를 잠근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하며 들어올린다. 4.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한다. 5. 좌변기로 이동 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허리를 잡고 앉힌다. 정답은 2번이죠. 잠금장치 나오면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시험에. 그러면 만점 받겠죠. 네. 자, 이제는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태우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자동차로 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앞에 휠체어를 갖다 놓고 잠금장치 1번 발받침 올리고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게 한 후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하고 일으켜 세워요. 그 다음에 돌려 앉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은 엉덩이에요. 이거 엉덩이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동차에 가장 먼저 닿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어디라고요? 엉덩이에요. 엉덩이가 앉고 나면 다리 하나 올리고 나머지 다리도 올려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좀 깊숙이 앉힌 후
안전벨트를 잠그고 문을 닫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으면 되겠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요, 타는 거는 왼쪽이 건강하고 내리는 거는 오른쪽이 불편한 시험 문제만 나와요. 그렇게만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는 운전사 쪽으로 내려가지, 이 손님이나 옆에 탄 사람, 뒤에 탄 사람은 오른쪽으로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건강하게 탔으면 오른쪽은 불편한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차 안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차량이 섰어요. 내려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된 곳에서 요양보호사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는 휠체어 갖다 놓고 차문 열고 먼저 할 게 뭐예요? 아니, 이미 잠그고 발판 올렸어요.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할 거는 뭘 같아요? 그렇죠. 안전벨트죠. 마지막에 안전벨트를 하고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할 거는 벨트를 풀어줘야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를 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지금 불편한 다리죠. 불편한 다리 하나 내려오고 건강한 다리 내려와요. 그래서 발이 바닥에 닿게 내려온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잡고 불편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세운 후, 요 손은 불편한 손이기 때문에 이 팔걸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혼자서 일으켜 세워서 앉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탈 때 불편하면 이 방법을 먼저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불편한 쪽으로 탔으면 내려올 때는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먼 쪽 팔걸이를 잡고 내려오면 돼요. 요거를 응용을 해서 태우고 내리고 하시면 돼요. 5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예요. 가. 안전벨트를 채우고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에 실른다. 나.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고 대상자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힌다. 다.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라.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 후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지지하도록 내려놓는다. 네,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선생님 보세요. 트렁크에 휠체어를 실었어요. 여기는 아직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쵸? 근데 자동차 트렁크에 실린다가 가번이에요. 내가 아는 게. 가는 몇 개다? 한 개예요. 한 개. 그쵸? 아, 또 있네. 두 개네요. 아, 그러면 이거를 봐야 되네. 다가 두 개고 가가 두 개예요. 그러면 나하고 라중에 누가 먼저다? 잠금 장치가 먼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가 두 개고 가가 두 개면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번에 자동차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그죠? 그 다음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을 올리고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다리 한쪽씩 올려요. 그쵸? 이미 엉덩이가 앉았어요. 앉은 다음에 한쪽씩 올리고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시트로 깊숙이 앉고 안전벨트를 채우고 휠체어를 자동차 트렁크에다 실른다. 우리 자동차 트렁크에 실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사람이 자동차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순간에 이걸 태우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트렁크에다가 휠체어를 싣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올바른 신체 정렬. 무릎을 구부리고 이거를 찾는 거예요. 다리를 벌리고 이 문제가 나와요. 그것도 보시면 되고 57번 보실게요.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히 놓는다. 다.
자동차 문을 열어 안전벨트를 푸른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예,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2번에 자동차를 갖다 놓고, 그쵸?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뒤에가 라번이 앉힌다요. 그쵸? 앉히는 게 가장 마지막이죠. 근데 라는 또 한 개예요. 그래서 보시면 라번에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조금 비스듬히 놓는다. 그 다음에 자동차 문을 열어 안전벨트를 풀고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다리를 밖으로 한 개씩 내리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휠체어에 앉히는 게 마지막이죠. 네, 58번 보실게요. 대상자를 부축하여 걸을 때의 방법이에요. 가로 안에 오른 것은 대상자 옆에 서서 팔로 어디를 껴안듯이 잡고 반대편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디 위에 있는 가로 안에 위에 있는 대상자의 손을 잡고 걷는다. 1. 가슴과 팔, 2. 어깨와 허리, 3. 가슴과 손목, 4. 어깨와 손목, 5. 허리와 어깨.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5번이죠. 근데 이거 이해 가시나요? 네. 우리가 대상자를 이렇게 편마비 대상자를 지지를 해줄 때는 어느 쪽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 편마비 대상자를 부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느 쪽을 지지를 해줘요? 건강한 쪽이요? 부축. 편마비 대상자. 이 문제가 아니고 편마비 대상자, 마비가 있는 대상자를 부축할 때는 어느 쪽을 부축을 해야 돼요? 불편한 쪽으로 부축해 줘야죠. 이 문제 말고 대상자가 왼쪽이 일반적으로 왼쪽이 불편하다, 오른쪽이 불편하다 하면 이 대상자는 불편한 쪽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원칙이. 그런데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안 나오고 부축 아니면 이송이라는 글자가 써 있으면요. 이거는 정반대란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걸어갈 때 대상자를 부축해요. 불편한 쪽에서 부축해야 돼요. 또 욕조에 대상자가 들어가는데 요양보호사가 부축을 한다 그러면 불편한 쪽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편한 쪽을 지지를 해주는데 이렇게 부축이나 이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대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다리를 접질렸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디에서요? 정신줄 잡으시고요. 자, 선생님. 지금은 부축이랑 이송은 제가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냥 마비 환자, 불편한 대상자 이게 아니에요. 부축 이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오른쪽 다리를 접질렸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디 가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가서 선다? 건강한 쪽에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쪽에 가서 서면 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허리를 잡고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어깨 쪽에 요양보호사의 어깨 쪽에 손을 올리면 요양보호사는 요 손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대상자의 옆에 서서 팔로 어디를 껴안듯이 잡아요? 허리. 허리를 껴안듯이 잡고 반대편 손으로 이건 대상자예요. 대상자. 다친 쪽의 반대쪽 팔은 왼쪽이죠. 반대쪽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디? 어깨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을 잡고 걷는다. 어느 쪽? 건강한 손이죠. 아니, 건강한 손이 아니라 반대쪽 손이죠. 여기 안 다친 쪽, 안 다친 쪽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라고 나오고 손목이라도 나와요. 근데 손 잡는 것보다는 손목을 잡으면 손을 잡으면 이렇게 찍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잡았을 때. 근데 손목을 잡으면 대상자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손목을 딱 잡으면.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는 이 바깥쪽 다리, 다친 쪽 다리, 이거부터 나가는 거. 우리 뭐예요? 운동회 하면 다리 묶고 걷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깥쪽 다리 나가고 안쪽 다리 나가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리와 어깨예요. 59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따라 걸을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스듬히 약 50cm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2. 마비된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앞으로 비스듬하게 발 앞 15cm, 바깥쪽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내민다. 4. 체중이 지팡이와 두 다리에 실려있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건강한 쪽 다리를 내딛는다. 5. 체중이 불편한 쪽 다리와 지팡이로 지탱되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마비된 다리를 옮긴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거예요. 발, 지팡이 점, 지팡이 점. 지팡이 짚고 걸을 때는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가 뒤고. 그럼 지팡이는 어느 손으로 잡아요? 건강한 손으로 잡죠. 그래서 만약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 점을 찾으면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건강한 발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 옆으로 15예요. 이거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네. 자, 보실게요. 그럼 60번. 그럼 뭐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사용 시 지팡이 위치 오른 거예요. 오른쪽이 마비면 지팡이는 어느 쪽으로 짚는다?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새끼발가락 옆으로 15, 앞으로 15. 선생님, 이 그림 문제 나올 때요. 옆으로 15, 앞으로 15나 앞으로 15, 옆으로 15나 종착역은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앞으로 15를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종착역만 찾으면 돼요.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져 있어요. 61번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불편한 쪽 손에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지팡이의 끝을 발끝에 놓이게 한다. 3.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건강한 다리를 이용 반원을 그리며 방향을 바꾼다. 4. 계단에 내려갈 때 지팡이보다 불편한 다리를 먼저 옮긴다. 5. 계단 오를 때 지팡이보다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린다. 정답은 3번이죠. 불편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못 잡아요.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되고 지팡이 끝에가 아니라 건강한 발 앞으로 15, 옆으로 15 지점이에요.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1번이다. 지팡이가 1번이에요. 62번 대상자와 같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 혼자서 일어나는데 무리가 있을 때 걷기를 시도한다. 2. 보행 초기에는 혼자서 걷도록 하고 점차, 보행차, 지팡이 등을 이용한다. 3. 지팡이 끝에 고무가 닳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4. 되도록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은 신지 않도록 한다. 5. 가능한 전적으로 지지해준다. 정답은 3번이죠. 지팡이 끝이나 보행기 끝에는 고무 바킹이 달려 있어요. 그거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닳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밑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겉에서 보기는 멀쩡한데 뒤집어 보면 여기가 닳아가지고 쇠가 보이는 경우 있어요. 타일 같은 데 지나가다가는 미끄러지죠. 그리고 1번은 걷기 혼자서 일어나는데 무리가 있는데 걷기를 시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보행 초기에는 보행차나 지팡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잘 걸으면 혼자 걸어야 되겠죠. 미끄럼 방지 양말과 신발은 신는 게 좋아요. 그 전적인 거 나오면 틀려요. 필요한 부분만을 지지해 줘야 된다. 63번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놓을 때 안전을 위해 지팡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색상, 2. 재질, 3. 청결 상태, 4. 고무 받침, 5. 크기. 정답은 4번이죠. 64번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는 1. 건강한 쪽 다리, 건강한 손, 계단 잡기, 마비 쪽 다리. 2. 건강한 손, 계단 잡기, 마비 쪽 다리, 건강 쪽 다리. 3. 마비된 손, 계단 잡기, 마비 쪽 다리, 건강 쪽 다리. 4번 마비된 손, 계단 잡기, 건강 쪽 다리, 마비 쪽 다리. 5. 건강한 손, 계단 잡기, 건강 쪽 다리, 마비 쪽 다리.
정답은 5번이죠. 네, 우리 계단 올라가는 거는 뭐를 하라 했어요? 지, 건, 마, 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쪽, 마비된 다리. 근데 우리가 계단을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계단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평지를 가든지, 셋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지것만만 외워요. 올라가는 것만 외우란 얘기예요. 자, 선생님 보실게요. 지팡이가 있으면 지팡이가 1번이고 지팡이가 없으면 난간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는 지팡이만 나왔는데 최근에 교재가 바뀌면서 난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난간이든 지팡이든 일단 1번은 난간 아니면 지팡이다. 예. 그런데 올라갈 때 보세요. 지팡이를 찝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편한 쪽 다리가 올라간다면 지팡이 짚고 불편한 다리를 짚고 이 불편한 다리로 내 몸을 지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팡이 짚고 건강한 다리 짚고 무릎을 피면 불편한 다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쵸? 그래서 지것만만 외우면 되는데 올라가는 것만 외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거랑 평행 가로가는 거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에 반대예요. 지마건, 지마건, 요거는 지건마, 지팡이는 똑같아요. 요것만 반대로 가면 나머지 다리는 반대죠. 그래서 여기는 지팡이 없이라 그랬으니까 없죠. 그럼 뭐예요? 계단은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지 불편한 손으로 못 잡아요. 올라가는 거니까 건강 쪽 다리, 마비 쪽 다리.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가 계단이 나올 수 있고 버스가 나올 수 있고 기차가 나올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차든 버스든 계단이든 상관하지 말고 어느 쪽이 마비고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마비 쪽을 알아야지 뭐 지팡이를 이 난간 잡을 때 건강한 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단 버스 기차 상관하지 말고 어느 쪽이 마비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 마비 요거 나올 때도 순서 찾으면 왼쪽 편마비 그러면 왼손을 쥐고 주먹 쥐고 시험 풀어야 돼요. 오른쪽이 마비다 그러면 오른쪽 집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요. 왼쪽 편마비예요. 주먹 쥐세요. 그러면 오른손을 쥐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왼손을 당연히 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른손 쥐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내 몸을 보고 풀다 보면요. 이거 반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다 그러면 내가 내 왼손을 제대로 쥐고 있는지 이거를 일단 봐야 돼요. 내 몸을 볼 때.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65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예요. 1. 오른발 왼발 지팡이 2. 오른발 지팡이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지팡이 왼발 오른발 5. 지팡이 오른발 왼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데 오른쪽이 불편한데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네. 지팡이가 일단 가고 지팡이가 없으면 3개는 끝난 거예요. 지팡이고 오른쪽이 불편해요. 오른손 접었죠. 그런데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는 지건마. 그러면 건강한 다리가 먼저 와야 되겠죠. 지팡이 왼발 오른발. 네. 6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예요. 1. 왼쪽 다리 왼손 계단 잡기 오른쪽 다리 2. 왼손 계단 잡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손 계단 잡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4. 오른손 계단 잡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 왼손 계단 잡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오른쪽이 편마비인데 내려간다 그랬어요. 내려가는 거는 지마건. 근데 지팡이 없으니까 계단이 지팡이 순서예요. 그런데 오른쪽이 마비니까 몇 번이에요? 예. 왼손.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손으로 계단을 잡고 그쵸? 왼손 계단 잡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내려가는 거는 지마건. 그러면 오른쪽이 마비니까 오른쪽 다리 가고 왼쪽 다리 가는 거죠. 그쵸? 예. 지팡이 요거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예.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 또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 요거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떤 선생님이 병원 가느라고 그 수업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제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공부했으니까 수업을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꾸 틀려가지고 제가 그 선생님하고 손잡고 지팡이 잡고 계단을 나갔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자. 왜냐면 자꾸 선생님이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하도 들어서 이제 입력이 됐는데 안 들은 사람이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계단으로 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헷갈리면요. 지팡이 들고 한번 나갔다 오시면 돼요. 네. 67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는 1. 오른발 왼발 지팡이 2. 오른발 지팡이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지팡이 왼발 오른발 5. 지팡이 오른발 왼발. 네. 몇 번일까요? 네. 일단 지팡이죠. 지팡이가 우선이고 왼쪽 다리가 불편한데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는 거는 지마건이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불편하니까 마비인 왼발 오른발이 답이 되겠죠. 68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라갈 때 순서예요. 올라가요. 편마비. 건강한 쪽 다리부터 계단을 딛는다. 건강한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는다. 건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불편한 쪽 다리를 계단으로 올린다. 자, 몇 번일까요? 자, 보실게요. 편마비 대상자가 올라간대요. 그럼 뭐예요? 지간마죠. 그런데 우리가 지팡이가 없으니까 일단 어느 손이에요? 계단을 잡아야 되겠죠. 나번이 먼저예요. 나번. 그 다음에 나가 1번이에요. 계단을 잡고 어디가 올라가? 지건마. 건강한 쪽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불편한 쪽 다리를 계단으로 올리면 되겠죠. 5번이고요. 69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이용할 때 팔꿈치를 구부리는 각도랑 보행차의 높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1. 각도는 약 30도 높이 허리 2. 각도 30도 높이 엉덩이 3. 각도 90도 높이 가슴 4. 각도 90도 높이 허리 5. 각도 90도 높이 엉덩이. 정답은 2번이죠. 선생님들 이게 보행기하고 지팡이가 있어요. 보행기하고 지팡이는 팔꿈치 각도랑 이 높이, 손목의 높이, 지팡이는 손목이죠. 보행기도 손잡이, 높이랑 각도가 똑같아요. 엉덩이 아니면 둔부라고 나오거든요. 지팡이를 물어봐도 각도 30도의 높이는 둔부 높이다. 보행기 물어볼 때 각도 30도의 엉덩이, 둔부 높이 똑같아요. 그래서 높이, 각도 물어보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70번 다리가 모두 불편한 대상자의 올바른 보행기 사용 순서는 1. 보행기 오른발 왼발 2. 보행기 양쪽 다리를 함께 3. 오른발 왼발과 보행기를 함께 4. 오른발 보행기 왼발 5. 양쪽 다리를 함께 보행기. 정답은 1번. 자, 보실게요. 다리가 모두 불편하거나 아니면 한쪽 다리가 불편한 거를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일단 다리가 모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보행기 먼저 가요. 보행기예요. 보행기.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요.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가요. 근데 이 왼발은 이 오른발이 나간 곳까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앞에 발이 나간 지점까지만 나간다. 이것도 나와요. 그래서 모두 불편해요. 양쪽 다리가. 그럼 보행기 먼저 보내고 오른발 보내고 왼발 보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래요. 왼발부터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왼발부터 나가면 안 되냐고. 그냥 해도 돼요. 내 맘이죠. 그런데 교재에 오른발부터 써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발부터 나가요? 오른발부터 나간다. 그리고 이 오른발이 나간 지점까지 왼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불편해요.
왼쪽이 불편한 대상자 보행기 이동 순서 그러면 그때는 보행기하고 불편한 왼발, 보행기하고 불편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보행기하고 왼발이 같이 나가고 또 이 왼발이 나간 지점까지 오른발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쪽이 모두 불편하기 때문에 보행기 가고 오른발 가고 이 오른발이 간 지점까지 왼발이 나간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이거 어르신들이 보행기 많이 사용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일할 때 어르신들이 반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의무예요. 그쵸? 제대로 알려드려야죠. 제가 예전에 분당 쪽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평지죠? 그래서 저 할아버지가 순서를 어떻게 하고 가나 봤어요. 그러면 순서 어떻게 돼요? 지팡이, 지팡이, 평지니까 지팡이, 지마건이잖아요. 지팡이, 마비, 건강한 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쫓아가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니, 거꾸로가 아니라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요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교육을 받은 어르신이죠. 아니면 본인이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켜봤더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요런 순서로 가시더라고요. 요것도 보행기도 마찬가지예요. 71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보행기 순서는 왼쪽이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1. 보행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보행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왼쪽 다리 5. 왼쪽 다리 보행기 오른쪽 다리 정답은 예, 불편한 다리하고 보행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불편하니까 왼쪽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하고 이 왼발이 나간 지점까지 오른쪽 다리가 나가면 되겠죠. 네. 다음에 72번 보행기를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이에요. 1.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먼저 옮겨간 발이 나간 지점까지 다른 발을 옮기게 한다. 3. 팔꿈치가 약 60도 구부러지도록 잡는다. 4.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5. 보행차 손잡이 높이는 팔꿈치가 가슴에 오도록 한다. 정답은 2번이죠. 먼저 옮겨간 발이 나간 지점까지 다른 발을 옮기라 그랬죠. 근데 1번은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 서야 돼요. 뒤에 보행기를 쫓아갈 때는 대상자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옮겨간 발이 나간 요 부분까지 반대발이 나가야 된다 그랬죠. 팔꿈치의 각도는 30도예요. 불편한 쪽을 옮길 때는 불편한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가고 보행차 손잡이 높이는 어디 났어요? 둔부 엉덩이 높이에요. 각도는 30도 기억하셔야 돼요. 73번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대상자의 뒤쪽에 비스듬히 서서 2. 대상자의 건강한 쪽 옆쪽에 비스듬히 서서 3. 대상자의 불편한 쪽 옆쪽에 비스듬히 서서 4. 대상자의 앞쪽에 비스듬히 서서 5. 대상자의 불편한 쪽 앞쪽에 비스듬히 선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뒤에 서서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대상자의 뒤쪽에 비스듬히 서서 속도를 맞춰서 걷다가 대상자가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항상 대상자 가까이에 선다예요. 손대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